끌려는 버스 노동자 두 주먹 움켜쥐고 함께 나섰다. 억압과 굴욕의 핸들대 위에 노동해방 큰 글씨화로 새겼다. 먼저 이 춘천 시민버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동 대한운수였죠. 하나의 회사이긴 하나 이 법인이 두 개로 분리돼 있는 그 대동 대한운수에 제가 2011년도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달도 제 날짜에 급여를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이전 선배들은 뭐 2개월, 3개월의 임금 체불은 기본이었었고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회사가 법정관리 사태를 맞이합니다. 그 회생법원에서 판단한 것이 이 회사가 법정관리 사태에 이르게 된 주 원인은 과도한 부채 확산과 감가상각 과대 계상 등 중대한 경영상의 오류로 법정관리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때 제가 전에는 한국노총 잔노련에 있다가 한국노총 지부장을 탄핵하고 거의 보궐선거로 한국노총 지부장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이전에 회계감사를 볼 때 6개월치를 5분 만에 하고 일어서는 그 한국노총을 보면서 또 우리 버스 노동자들 당시에 통상임금 소송이 있었는데 그때는 운행을 시작하기 전 30분, 운행을 마친 후 30분, 그리고 기본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것을 한국노총 집행부가 무이자 30개월로 분할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시전시용 30분을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법정관리 사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제가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을 했고 거기서 본격적인 공영제 투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공영제 투쟁을 하게 된 원인은 이 사업자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버스 노동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래서 버스가 제대로 공공성이 확대되고 시민들이 안전한 이동권이 확보되고 노동자들이 건강한 노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완전 공영제밖에 없다라는 판단으로 완전 공영제 투쟁을 시작하게 됐던 것이죠. 투쟁 과정이 2018년도부터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투쟁 과정 중에서 정말 힘겨운, 그러니까 총파업 투쟁을 3개월 이상 지속하면서 저도 한 7개월 동안 급여를 못 받고 민주버스본부에서도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어쨌든 시민들의 참여 역시 우리가 춘천시에서 위임받은 춘천시 대중교통 안정을 위한 시민협의회부터 출발을 해서 춘천시에서 주관한 TF 그리고 시민주권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같은 다수의 이 공제 관련 토론회와 그리고 회의를 거쳐서 시민 투표까지 진행을 했었죠. 춘천 시민의 57%가 완전 공영제 동의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 형성 과정과 우리가 완전 공영제 투쟁을 만들어가는 동지들과 함께하는 투쟁, 그리고 춘천 지역사회에 대중교통이 왜 공공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대중교통으로서 시민의 교통 편익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완전 공영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공유하게 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에 정말 이 춘천 시민, 사회, 노동단체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지자체와의 투쟁, 그리고 협상, 그리고 논의 과정을 통해서 확정한 춘천시장이 춘천 시민을 향해서 대시민 공약으로, 약속으로 실천을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방선거 때, 6.4 지방선거 때 현 시장으로 당선된, 그때는 후보자 시절이었었죠. 후보자 상담을 했을 때 그 후보자가 얘기를 하는 것이 전임 시장의 약속은 나와 무관하다. 모든 것이 엉터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준공영제라고 하더라고요. 준공영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경쟁 구도가 있는 다른 당도 아니고 같은 당의 전임 시장이 한 약속을 같은 당의 후보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약속을 뒤집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은 춘천 시민과의 약속 위반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그 바뀐 춘천시장 취임 한 달도 안 돼서 현 춘천시민버스의 대표가 춘천시 의장과 춘천시장을 만나서 준공영제를 달라고 요구를 하죠. 우리가 5년, 6년 걸려서 만들어 놓은 대시민 약속을 단 한 달 만에 자본의 요구에 따라서 뒤집힌 것이죠.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입니다. 완전공제 약속을 준공영제로 번복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 준공영제로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전환하게 되면 이 버스 회사의 가치가 30배 이상 뜁니다. 그래서 다시 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이 춘천시도 다시 한번 완전 공영제에 대한 투쟁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모든 현실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10만 노동자 중에서 우리 민주노총 소속의 버스 노동자는 3,400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버스 자본과 지자체의 나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다시 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양구 현대운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각 지역의 단독 회사, 그리고 역시 양구 현대운수 같은 경우도 인구 절벽에 가까운 인구 소멸 도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만큼 거기도 지금 공영제를 약속한 것과 같이 춘천이 아닌 강원도에서 그 지역 쪽에 있는 그 소도시들이 공영화로 만들어서 공영제와 준공영제와 민영제를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에 두는 공영제의 그런 시스템이나 역할, 사회적인 역할을 강화시켰을 때, 그때는 춘천시든 지금 현재 민영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타 시도가 완전공영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의미는 이 노동자들의 이 권리와 이익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 노동자 계급으로서의 인정받는 위치까지 올려놓는 것이 노동조합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운수 같은 경우는 노동자 총원이 15명이에요.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그냥 돈 안 되는 지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포기를 한 것이었고, 그때 당시 한국노총 지부장이 버스 회사의 재정 지원금의 기준 그리고 지원된 내역을 양구군에 요구하자 그 다음날 해고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버스 자본과 지자체의 나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버스 노동자들이 현대운수가 민주노조를 놓고 한 이유는 춘천의 완전공영제 투쟁에 공감하고 동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으로 가면 우리가 버스 현장에서 하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을 받고 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제대로 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민주노총을 녹화하게 됐고,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우리 민주노총으로 소속이 돼서 투쟁을 함께 했고 결국 완전공영제를 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내게 됐던 것이죠. 이 양구 같은 경우는 거의 소도시의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거의 다 한두 다리만 건너면 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대운수 노동자들이 각 마을 읍면리에 돌아다니면서 군민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버스에 타는 승객들과도 늘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투쟁을 완전공영제 투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은 단순히 임금을 올려달라는 투쟁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쟁의 목적과 우리의 투쟁하는 이 역할들이 결국은 이 모든 수혜가 시민과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투쟁이고, 이것은 국가가 대중교통을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끔 국민과 함께 어깨를 걸고 같이 해줘야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투쟁이라는 끊임없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지역 내에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공감해서 같은 역할을 해주고, 그런 역할들이 가장 뜻깊었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투쟁, 이 시민투쟁이나 사회투쟁이나 노동투쟁, 모든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반드시 할 수가 있다.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춘천의 완전공영제 투쟁이 지자체의 변심으로 뒤집어졌듯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양구군과의 약속이 그거였습니다. 일단 양구군은 2025년부터 완전공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것이었고, 그 완전공영제로 전환을 하더라도 어떻게 전환을 하느냐에 따라서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노동 여건도 달라질 것이고, 또 교통약자인 양구 군민 또한 버스를 이용하면서 그 이용의 만족도 또한 어떻게 상승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지자체가 어떤 공영제나 어떤 것에 대한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노동 시민사회단체를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이 반드시 노동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요구였고, 그래서 양구군이 노동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해줬고, 그래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집단지혜를 모아내서 정말 제대로 된 공영제를 만들어 보자 라는 선까지는 지금 합의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양구군이 진행하는 그 협의체에 위원으로서 참여를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우리 시민, 사회, 노동이, 그리고 지자체와 협의, 그 투쟁 과정도 있었지만 결국은 협의로, 그리고 집단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라는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최대한 집중해서 그걸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